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입니다.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보드리아르 선생님의 견해, 즉 어, 이 상품의 실용성으로서 사용 가치를 목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계급과 계층과 차별화 지을 수 있는 이미지 혹은 기호를 소비하는 패턴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신 보드리아르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말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거대 자본을 지닌 기업은 과시욕구와 기호를 소비하려는 욕망을 이용하여 상품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셈이군요. 저도 어쩌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 거대 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업은 잠시 반짝하고 유행하다 사라지는 저가의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판매 전략으로서 소위 패스트 패션을 말하는데, 이 전략을 통해 기업은 단기간에 많은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제품이 유행을 타고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일시적 유행에 휩쓸려 질 낮은 상품을 단기간에 소비하고 버리게 됩니다. 사실상 상품이 필요성보다는 유행을 소비하는 셈이지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쓰레기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보드리아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미지 소비 혹은 기호 소비에 이어서 또 다른 소비 패턴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패스트 패션입니다.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이란 무엇인가? 왜 패스트 패션인가? 자, 먼저 기본적으로 패스트 패션은 일종의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 다양한 상품을 아주 소량만 생산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생산하고 어, 예, 그리고 그 상품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X라는 상품과 예를 들면 어떤 유명 연예인 A라고 하는 유명 연예인과 유명 연예인을 그 모시고 X라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선전을 하지요. 그럼 이 X라는 상품은 일종의 유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행의 흐름을 타고 소량의 다양한 품종의 소량의 상품이 아주 빠른 속도로 팔리게 되죠. 아주 빠른 속도로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재고에 대한 염려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이윤을 어,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음, 어, 문제는 어, 소량의 상품을 소량의 상품을 다양한 품종으로 어, 출시하고 유행의 흐름에 유행의 흐름을 업고 상품을 내놓는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상품이 질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몇 번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낡아서 혹은 망가져서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로 인해서 그 상품들이 전부 다 어, 폐기물 내지는 쓰레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계는 이러한 쓰레기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위험 내지는 파괴되는 그런 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패션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어,
윤리적인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주제와 관련하여 명품 아파트로 이상한 병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합니다. 자,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병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병대의 부모님께서 이른바 소위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병대는 자신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우쭐해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집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병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점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도보로 10분 거리에 KTX 정차역이 들어올 것이며 앞으로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그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 학군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전국에서 명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원과 학교들이 질비하고 있다. 자, 결국 이제 우리 병대는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이 아파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 집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자, 집의 가치는 어디에서 출현하는가? 바로 명품 브랜드에서 출현한다. 자, 여기 대해서 우리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이데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하이데거 선생님께서 이제 말문을 트시는데 병대는 거주 공간으로서 집의 가치를 경제적 측면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 공간의 가치와 관련해서 저는 병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 각자는 공간이라는 세계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공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병대가 거주하는 집 역시 그러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 공간과 관계를 맺죠. 자,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나만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즉, 나와 얽혀 있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공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출현하는가? 학군인가? 브랜드 가치인가? 부동산 가격인가? 역세권인가? 여기서 거주 공간의 가치가 의미가 출현하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이데거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토대다.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보금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공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즉 그 공간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고유한 의미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간이 있는데 자, 이 같은 공간이지만 세봄이가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살게 될 경우 그리고 세봄이가 아닌 우리 아주 유명 연예인 권은비 권은비라고 하는 분이 이 공간에서 살게 될 경우 혹은 차은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연예인이 이 공간에서 생활에 될 경우 이 A라는 공간은 아마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공간에 들어간다면 이 공간 안에는 서재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관련된 많은 책도 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즐겨 마시는 차도 올려져 있고 그리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모니터, 컴퓨터 이런 장치들이 아마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의류는 아마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세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이 사람이 의미를 두는 가치를 두는 것이 그대로 공간에 구현이 되는 것이죠. 즉,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만의 주체적인 고유한 그런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권은비나 차은우라고 하는 이런 이 분들이 이 공간에 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제 추측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일단 이분들은 어,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기구들, 그것이 운동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나 이런 음식 보관함 같은 곳에 어, 건강과 그리고 체력 관리에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그리고 음식 재료가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 패션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공간 안에 아름답고 멋진 옷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같은 공간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공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간은 무엇인가? 공간은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만의 고유한 의미, 주체적 의미,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 개성 이런 그 사람만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고유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그 현상에서 공간의 가치는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이데거 선생님 입장이었고 자, 이어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군요. 옷, 책, 잡다한 소품 등 이런 갖가지 물건들은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죠. 저희 소소한 관심들 하나하나가 그 물건들이 배열되는 방식에 모두 스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제 공간에 들어온다면 저희 취미, 흥미, 전문 분야 등 많은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고유성, 개성, 주체성,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다른 그런 의미가 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는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에 여러 가지 이, 이 물건들이 배치나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의 종류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의 고유성과 그다음 저의 고유성, 개성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것은 어, 유일무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곧 그 사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하이데거 선생님께서 그렇죠. 물론 우리는 세계 내 존재, 즉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 혹은 피투된 존재로서 공간으로부터 영향 혹은 압력을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자신이 태어나기로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그저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지요. 그저 던져진 존재이다 보니 그 존재에게 누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아요. 던져진 존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직면합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그 나가 실존입니다. 자,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 실존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자신을 미래로 투사하여 죽음을 직시할 때 실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유한한 나의 삶을 그저 남들이 바라는 대로 살다가 혹은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주체적인 나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관련하여, 어, 우리는 왜 에, 자신이 속한 공간을 고유한 나만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가? 왜 재구성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이데거 선생님은 자, 일단 인간의 두 가지 이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첫 번째 일단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이다.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이다. 자, 여기를 세계라고 합시다. 세계. 어, 우리 지금 세미나 맥락에서는 일종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 세계 내에 여러분이 이렇게 던져졌어요. 던져졌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세계 내에 던져졌다. 이것을 다른 말로 피투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세계에 던져졌다. 자, 여러분 현재 어떤 공간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 어느 시, 어떤 혹은 어떤 혹은 어떤 마을에 살고 있죠. 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로 여러분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알아차려 보니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나의 부모님이 특정한 분이신 거예요. 즉 나의 부모님과 내가 태어난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공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대한민국과 특정 부모님 아래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즉 어떠한 특정 공간 안에 세계 안에 내가 그저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인가? 수동적인 존재인가? 수동적인 존재인가?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 이렇게 공간 안에 던져졌지만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공간에 던져졌다. 자,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던져졌다. 자, 그러니 어떤 나에게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의미.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사실상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저 공간에 던져졌을 뿐이에요. 나의 의지, 선택이라도 있으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겠지만 나의 의지, 선택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 공간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의미라고는 전혀 없는 무의미의 존재로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자, 내가 세상에 던져졌는데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지?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까? 객관식 오지선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런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 나는 왜 여기 던져졌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를 나답게 하는 게 뭘까에 대한 정답. 그러한 정답은 없다. 정답이 없다. 즉 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미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불안에 직면합니다. 긴장을 하죠. 자, 불안해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의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의미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한 의미를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나의 의미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고유한 나를 나답게 하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가치로는 대체될 수 없는 진정으로 나를 나답게 하는 나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면서 그
고유한 의미를 끊임없이 탐색을 하게 되죠.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바로 이 실존으로서의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실존. 실존. 그러니까 이런 실존의 방식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이 공간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실존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세계의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내가 세계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즉 내가 세계에 나를 나답게 하는 의미를 세계에 부여한다. 그러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다시 그 구성된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나를 나답게 하는 고유성, 개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즉 실존으로서의 나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능동적인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인간은 세계로부터 던져진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나를 나답게 하는 의미를 끊임없이 구성하고 재구성하고, 그리고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 과정에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물건과 다른 실존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실존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실존으로서의 나와는 거리가 멀게, 다른 사람이 이미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의 사장님이다. 혹은 회장님이다. 혹은 어떤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다. 그러면 아니면 내가 판사님이다. 의사님이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판사다, 교수다, 의사다, 회장이다,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한 어떤 행동 양식, 틀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문명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문명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하나의 직이고, 그 직에는 그 직에 맞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는 교수로서의 직에 맞는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의사와 판사님 역시 의사와 판사님으로서의 그 직에 맞는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하는 직에 맞는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에 맞는 그 기준, 그 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산해낸 것이 아니에요. 문명 사회가 나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던져준 것이죠. 그런데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회장이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교수다. 나는 의사다. 나는 판사라고 대답하며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마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수라는 외부의 기준, 교수, 의사, 판사, 회장, 사장이라고 하는 문명사회라고 하는 외부의 틀이 나에게 정해준 기준이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지, 나의 진정한 나를 나답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외부에서 나에게 심어놓은 기준을 마치 내가 생산해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내 삶을 마치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의 고유한 삶, 나다운 삶,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나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삶이지 실존으로서의 삶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이데거 선생님께서 이러한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고려할 때 세보미 선생님의
거주 공간은 유일무이한 세봄이라는 사람만이 열어놓은 공간, 유일한 공간인 셈이지요.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는 사유를 하게 됩니다. 사유. 동일한 물리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유를 통해 구성된 의미에 따라 공간은 변화하지요. 이렇게 개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 병대의 경우 그러한 실존적 의미를 공간에 부여하는 측면을 집의 진정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경제적 가치만이 거주하는 경제적 가치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주 공간의 본질적인 가치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실존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주 공간에서 실존적 삶의 방식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나를 나답게 하는 나의 고유성, 나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 던져진 공간을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구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간의 가치다. 공간의 가치다. 그런데 그 공간의 가치가 어,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로 인해서 공간의 가치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으로서의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왜냐? 자, 그 명품 브랜드 아파트는 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학군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생산하는 기준이 아니죠.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외부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외부의 기준을 마치 자신의 고유한 기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의 가치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에서 출현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내가 생산해낸 나를 나답게 하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산해낸 주체적인 나를 나답게 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런데 병대는 그 기준을 마치 자신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주 공간조차 그러한 외부의 기준이 진정한 의미인 것처럼 진정한 가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